간밤 미국 증시가 FOMC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등폭이 꽤나 컸죠. 나스닥이 3.19, S&P가 2.99, 약 3%, 다우가 2.81 반등에 성공했어요. 차트인데요. 반등한 게 보이시죠? 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반등에 성공했다. 자, 지켜봐야 되겠죠. 자, FOMC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핵심은 미국 증시가 반등한 그 이유는 원래 0.75%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그랬었는데 0.5% 상승을 시켰고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만 상승을 시켰다. 그리고 0.75%는 생각한 적이 없다. 미금리 최대 폭 인상에도 증시 급등. 파월 생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시장이 받아줄 만큼만 금리를 상승할 수밖에 없고 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제가 과거자를 한번 보자고요. 자, 2014년도 이때 금리를 올린다 그랬었는데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고 흔들거리니까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을 받쳐오다가 첫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랬더니 시장이 한번 크게 휘청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못하고요.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한 번 휘청거리죠. 그래서 한 번.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2016년도에도 결국은 금리 인상은 한 번에 밖에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브렉시트와 상하이 밀약이 있게 되죠. 그리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받아주니까 그때부터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2017년 3번, 2018년 4번, 그리고 2019년도에도 금리를 상승하겠다고 했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이 빠그러지니까 금리 인상 중단.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야 제로 금리를 다시 한번 실시하게 되면서 4조 5천억 달러, 여기서 좀 줄였어요. 3조 8천억 달러 줄이고 나서 다시 한번 9조 달러,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빠졌어요. 그 다음 시장을 소화하는 반등선 안에서 결국은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연준은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자, 정리할게요. 연준은 시장이 받아주는 선 안에서 긴축을 시도할 것이다. 만약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 다른 스탠스를 보일 것입니다. 왜? 2008년도 이전에는 금융시장, 실물 경제를 신경 쓰지 않고 금리를 올리면 끝까지 올렸다. 인플레 파이터의 모습과 2008년도에도 2006년도에 금리가 5.25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올렸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08년도 이후에는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결국은 반응을 했다. 지금 시장이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0.75를 배제를 시키면서 0.5% 금리를 올렸던 부분이고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자산 축소는 6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또한 지켜봐야 되겠죠. 자, 사진 2장 보고 가자고요. 연준의 큰 스탠스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잔파도는 넘어갈 수가 있다. 큰 판을 이해해야 흔들림 없이 동행할 수가 있겠죠. 1999년도 몇십 년도에 미국 기준금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사실 1970년도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20%대였다. 인플레 파이터의 시대였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 2007년도에 18년도의 고점은 2.5%였다. 그리고 내려서 다시 제로금리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올렸다. 이제 1%이다. 금리 상단은 결코 높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추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 이 한 장이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이게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물 경제 양적인 성장이 끝나간다. 그래서 코인 시장과 블록체인 시장과 바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량 생산 경제, 이런 부분들이 끝나간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구경제와 신경제가 공존하면서 맞물리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세상입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경제를 땡겨왔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사진 한 장을. 자, 연준이 6월 달부터 자산을 줄인대요. 조금 이따 글귀를 보시겠지만, 자, 이때도 줄였어요.
줄였는데 많이 못 줄였다. 3.7조, 3.8조 그 금방이었다. 1조 달러도 못 줄였다. 지금 3조 달러 줄인다고 말로는 하고 있다. 근데 이때 1조 달러도 못 줄였다. 그리고 다시 곧바로 8.9조, 요 9조 금방까지 갔다. 거의 가속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2.2조, 2.9조, 4.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현재 8.9조, 요걸 줄인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연준의 방향타는 예측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9조 달러 대차 대조표 6월부터 축소 개시, 단계적 축소 9월부터 950억 달러 줄여. 팬데믹 기간 동안 2배가량 불어났다. 그래서 재투자 없이 만기가 되도록 해 대차 대표율을 축소할 계획이다. 그래서 보유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달 475억 달러씩 줄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9월부터는 궁극적 목표인 950달러씩. 3월 의회에 대차 대조표 축소 과정이 약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 발언에 3조 달러의 감축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제가 항상 언급드려요. 2008년도 이후에 국채와 MBS라고 하는 모기지 저당증권, 그쵸? 모기지 담보증권, 얘가 바로 파생 상품이다. 그래서 연준 또한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중앙은행이 달러를 찍어서 받아들일 때 이 MBS를 받아들이면 사실은 안 되겠죠. 통화 가치에 대한 훼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2008년도 이후에 세상은 달려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허주마, 허셉튼과 대등한 장기 효과 확인. 자, 보게 되면 6년 무질병 생존율, 전체 생존율 유사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요, 허셉틴과 허주마의 비교한 3상 확장 연구 결과가 공개되었다. 그래서 6년까지 추적 관찰을 했다. 그래서 지금 6년 무질병 생존율은 허주마가 78%, 허셉틴은 81% 집계됐으며 6년 전체 생존율은 89%와 87%로 유사했다. 그래서 대등한 효과를 보였다고 지금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거의 유사하죠. 87, 89, 96, 94. 자, 항체 바이오 시밀러의 우리 세계 최초이죠. 그래서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증명해내었다. 전 세계 항체, 우리 세계적인 항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격 경쟁력,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으며 효능이 증명이 되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 250조 안티바디죠. 이 시장은 더 성장한다. 여기서 몇 프로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는가가 우리 셀트리온의 미래 목적지이다. 여기에 2022년도 합병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동행해야 될 그 이유입니다. 램시마 미국 시장 매출 하락, 점유율 급등.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짧고 명확하게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미국 시장 램시마 매출 하락, 램시마 점유율은 핵폭타크 급등했다. 위 사항을 보면 의도된 마케팅 전략, 셀트리온의 강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시장 개척, 그동안 축적된 기술 경험, 인력, 생산 공정, 수율, 생산성, 셀트리온이 항상 언급하는 원가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죠.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수율, 생산성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항체 바이오시밀러에서 항체에서 세계적인 수율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대 TSMC를 비교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게 되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바로 독점하게 되죠. SK 하이닉스와. 사실 반도체까지 가기에는 한참 시간이 남아있다. 왜? 항체가 특허가 풀린 게 아직 줄줄이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율은 기업은 결정타, 셀트리온은 자신 있다. 미국에서 램시마 능력 증명, 가격을 후려쳐서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면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 반대로 점유율 급상승, 시장을 장악하면 다시 한번 가격을 후려쳐서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면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점유율을 급상승, 파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영토를 넓혀가면서
가결국 후려치면서 영토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살아남는 애가 결국은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점유율 급상승하고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미래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의약품은 절대 쉽게 다른 의약품으로 스위칭하기 힘든 구조. 이런 의약품 시장에서 단기간에 점유율 핵폭탄급 1년 6개월 만에 미국 시장 20%에 가까운 급등. 믿기 힘든 급등입니다. 셀트리온은 의도된 마케팅이다. 램시마 SC 교차 처방 노림수. 2023년까지는 최대치로 미국 시장을 먼저 선점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시장을 바로 램시마 SC로 투여하는 부분이다. 월 1% 상승 중 점유율 최대 40% 이상 기대합니다. 이런 마케팅은 셀트리온은 굿이다. 램시마 매출 급등 효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출연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출연은 어디서 보충할까요? 프리미엄 시밀러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직판을 시작한다. 바로 여기서 보충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늘 셀트리온을 위해서 피박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바스틴 늦은 시장 진출이다. 시원하게 세일 한번 하겠다. 셀트리온에서 언급했다. 램시마처럼 치킨 게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가치는 2023년 이후 시작한다. 2023년에서 24년 미국 시장 출시 의약품. 세계 시장 122조 자가 면역 제한의 시장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스텔라라. 세계 시장 110조 항암 치료제. 이거는 세계에서 추후에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합니다. 자가 면역 시장을 능가한다. 이미 면역 과물 억제제 키트로다에서 현재 분기 매출 휴미라를 제꼈다. 항암제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자 케미컬과 바이오 의약품을 다 합친 시장이 항암제 시장은 가장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ADC, mRNA 투자가 계속 집행이 된다. 피하 주사 제형을 가지고 결국은 확장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이니까 하는 부분이다. 자, 항암 치료제 트룩시마, 허주마, 아바스틴 여기에 면역 과물 억제제에 추후 나올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 의약품이 진행이 될 수가 있으며 ADC가 나옵니다. 세계시장 고가 의약품 앙가질환 피부질환 알리아, 졸레어, 프롤리아 2024년까지 모두 미국 시장 출시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셀트리온의 미래 가치를. 결과는 알 수 없으면 미래 가치는 굿이다.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에 동행하는 그 이유겠죠. 미국 시장은 걱정 말아요. 그날까지 2018님께서 어제 인플렉트라 미국 시장 매출이 급감하여 놀라셨나요? 시장 규모가 줄거나 줄어들거나 약이 잘 팔리지 않아서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면 걱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18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매출은 줄었지만 점유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램시마 SC가 스위칭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단가 인하 경쟁을 주도하는 회사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누가 단가 인하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1. 바이오시밀러 침투로 인해서 점유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레미퀴드가 더 이상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인하하고 있다. 2. 좀처럼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램플렉시스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있다. 3. 내년도 램시마 SC를 출시를 앞두고 인플렉트라가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단가 인하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생의 흐른답니까? 그날까지 2018님께서 보고 계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죠. 같은 부분을 보시는 부분이죠. 저도 이 또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굉장히 우리 셀트리온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램시마 SC 하나만 갖고도 큰 파괴력을 가지는 겁니다. 인플렉트라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내년도 SC 제형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플렉트라를 사용하는 환자는 바로 램시마 SC의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즉 올해 당장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내년까지 점유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쟁사들은 아무리 점유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단가 인하로 인해 매출 성장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과거 인플렉시맙은 편의성의 이유로 SC 제형인 휴미라 및 엠브럴에게 환자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램시마 SC가 출시되면 정맥주사 제형 및 피하주사 제형까지 갖춘 유일한 약물 성분이 됩니다. 특히 IBD 환자들은 효과가 우수한 인플렉시막 성분을 선호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효과가 우수한 인플렉시막 성분을 선호합니다. 우수한 효과의 편의성까지 갖춘 약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분의 정맥 및 피하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듀얼 포뮬레이션까지 가능합니다. 즉 환자 및 의사들에게 최고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향후에는 신규 환자들을 중심으로 차츰 인플렉시막 선호 경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처방 환자 기준으로는 휴미라를 능가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삼바 셀트리온 비켜. 롯데 바이오로직스 상표 등록. 롯데 바이오 사업 진출. 6월 바이오 USA 참가. 그래서 롯데가 지금 바이오 산업 분야 CMO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자, 삼바 셀트리온 비켜. 자, 이 셀트리온은 맨 앞으로 가야 되고요. 전체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셀트리온 비중이 전체 비중이 몇 프로인지, 매출의 파이가 몇 프로인지, 수출 파이가 몇 프로인지, 연구 생산 파이가 몇 프로인지, R&D,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전체에서 몇 프로인지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척도가 돼야 되겠죠. 롯데는 이제 시작을 한다. CMO, 우리는 CMO, 바로 아조비. 정말 부가가치가 큰 것만 한다. 우리 제품만 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부족하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아조비만 CMO를 한다. 그런데 얘네는 이제 CMO를 시작한다. 우리는 한참 전에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다. 그래서 롯데가 참고사항으로 지금 CMO 시작한다는 부분인데 미국이나 아시아 등에서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